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헌문제 14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기 언지 부작이면 즉 위지야 난하니라,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과 그 말을 실천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논어에 이런 이야기, 이런 류의 이야기는 많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이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내용이나 표현이 바뀌어서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공자가 제자들한테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 언지 부작이면,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위지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말과 그 말을, 그 한 말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책임질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다거나 책임을 못 질 것 같다거나, 또는 그러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데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그걸 의역을 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도 못할 것, 실천할 의지도 없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그게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걱정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놓고 책임질 의지도 계획도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어쩌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걸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그 조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말을 내뱉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그렇게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냥 일단 말을 질러놓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천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보시죠. 22장은 진성자 시 간공이언을 공자 목욕이 조하샤 고어 애공활 진항이 시 기군하니 청 토지하소서 공활 고부 삼자하라, 이랬습니다. 진성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나라의 대부입니다. 제나라의 대부인데, 이 진성자가 제나라의 제후 임금 간공을 시해를 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였어요. 진성자가 간공을 시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그런 일이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는 노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위아래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 이웃 나라인 제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대부가
임금을 죽였어요.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곧 무슨 의미냐? 그러면 노나라에서도 지금 임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대부들이 있잖아요. 계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나라에서 노나라에서 또 진나라에서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른 나머지 나라들에도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자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신하가 임금을 죽인다.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신하가 임금에게 간해서 그래서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요. 임금을.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임금을 세우겠죠. 그러면 임금들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부가 이 나라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권력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제나라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시성이 다전자 전시로 바꿔요. 성을. 그래서 제나라는 강태공으로 시작되는 강씨 제나라가 있고 강씨의 제나라가 있고 나중에 전씨 제나라가 생겨납니다. 제나라는 이렇게 두 성씨가 앞뒤로 그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진성자가 임금 관공을 시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이제 들은 공자가 목욕이 조하사 그랬습니다.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거나 아니면 임금을 뵈러 가거나 아니면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매일매일 목욕을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목욕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제사를 지내러 가든 임금을 뵈러 가든 어떤 분을 만나러 가든 내가 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경건하고 신중하고 신성한 의미를 담아서 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임금을 만나서 하려니까 목욕을 하고 조정으로 나아가서 고어 애공, 애공이라고 하는 당시 노나라 임금에게 고한 거죠. 공자가.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바로 뭐라고 고했느냐? 그러면 진항이, 요 진항이가 요 성이 진씨고 이름이 항인데 이 항이 요 진성자를 말하는데 요 성자는 아까 시호 같은 거 있었잖아요. 공숙문자라든가 지난번에 공문자라든가 이런 이제 시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그 시호 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봉작을 받는다든가 자코 같은 것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항이라서 임금에게 말하니까 이름으로 제나라 대부 진항이를 거론하면서 이 진항이가 시기군하니 그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시기군, 자시기부 이런 것들은 폐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진항이가 그의 임금을 죽였다는 얘기는 천인 공노할 일을 벌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토지하소서 청컨대 저들을 토벌하소서 치소서 그랬어요. 제 나라를 쳐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잘못된 짓을 한 진항에 죄를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하니까 공활, 애공이 말하기를 고부 삼자하라 그랬습니다. 저들 삼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이 삼자가 누구냐? 그러면 삼자는 삼가를 말하는데 이 삼가가 맹손, 숙손, 그 다음에 개손. 요 세 집안이죠.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집안. 이 세 집안의 사람들을 삼자라고 지금 현재의 이제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인데 임금으로서 노나라에서 애공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이 사람들한테 집중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고 삼자한테 가서 고하라 이런 것입니다. 공자왈 이오종대부지 후라 불감불고야 허니 군활 고부 삼자자 온녀. 이렇게 여기까지가 공자왈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오종대부지 후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른다. 대부지 후를 따른다라는 말은 대부들이 이제 쭉 이렇게 만약에 뭐 도열에 있거나 걸어가거나 그러면 맨 뒤에 앞에 있는 대부들을 맨 뒤에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대부 그룹에 속하는데 그 대부 그룹들 중에서 제일 말석에 맨 뒤에 이렇게 속해 있을 사람이라는 즉 겸손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 반열에 속해 있으나 그 대부들을 앞에서 리드해가는 입장이 아닌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이제 그런 의미의 대부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부라서 이런 말이죠. 불감불고 나라에 이런 큰 변고가 이웃나라지만 변고가 생겼고 그 이웃나라의 큰 변고는 노나라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 반열에 있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부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래서 가서 이제 고했더니 임금께 군활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고부 삼자자온요. 저들 삼자에게 고하라고 하시는구나. 임금이 결정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대부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저들 삼자에게 가서 고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삼자에 가서 고하라고 하니까 공자가 또 삼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지 삼자하야 고하신데 불가라. 요 삼자들이 공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불가 이랬습니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노나라가 제 나라에서 지금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노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제 나라를 치자. 이것이 치소서 하는 게 공자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나한테는 그런 걸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삼자한테 가서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자에게 와서 그래서 고했더니 삼자는 불가하다 이랬어요. 왜 불가하다고 했겠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노나라가 어떻게 제 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진항이 제 나라의 그 권력을 가진 대부로서 임금을 죽였다. 근데 노나라에서 대부로서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삼가가 그 진항을 응징한다. 이게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항이나 삼가나 같은 부류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진항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온 천하에 공포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응징을 해서 토벌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화살이 자신들한테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어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왈 이오종 대부지후라 불감불고이 아니라 내가 대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자가 승리를 할 수 있어서 치자고 했을까 하는 점, 왜 치자고 했을까 하는 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춘추 좌시정 같은 경우에 춘추에 공자 요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진항이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반역을 한 건데요. 그때 모든 제나라가 다 그 진항의 군주 시해를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됐다. 제나라에. 그러니까 여론이 진항이 한 것에 대해서 한 50%는 지지를 했지만 또 다른 50%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 하면서 공자 생각에 그런 반대 세력, 제나라 안에 있는 반대 세력하고 노나라가 군대를 끌고 가서 합류를 하면 저 50% 진항의 편에 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하고 생각해서 공자가 치자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춘추 좌시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후대 성리학자들이 정자 같은 분은 이건 공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거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 그 책임을,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 이게 꼭 승산이 있기 때문에 치자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정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성리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 같은 학자는 실제로 공자는 그렇게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을 그냥 명분만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했을 리가 없다. 공자는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했던 분이고 또 뭐 자로가 공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자가 그런 말을 하죠. 뭐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황하를 그냥 맨몸으로 건너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를 기어이 성취하려는 그런 그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도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들. 그러니까 공자는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했지만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공자가 치자고 했을 때 단순히 명분만 가지고 했겠냐 하는 것이 이제 또 다산의 해석이고 뭐 그런 해석들이 여기에 이제 딸려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23장 보시죠. 자로문사군한데 자왈 물기야오 이범진이라 그랬습니다. 자로가 임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군, 임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자왈 물기야오 이범진이라 그랬습니다. 속이지 말고 이 범진이라 범하라 이랬어요. 이 범하라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주석에서는 범안간쟁이라고 해서 요 안이 얼굴이죠. 페이스, 낫이에요. 낫 안자인데 낫.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하다잖아요. 간하다.
또는 그 임금이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금하고 언쟁을 벌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임금이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을 보였을 때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임금하고 얼굴을 맞대고 간쟁을 해서 요게 이제 다툴 쟁자도 되지만 말씀원 옆에 이 다툴 쟁자가 간할 쟁자거든요. 간쟁할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간쟁. 그래서 범한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얼굴 용안에 내가 신하로서 막 이렇게 막 얼굴을 들이밀고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이제 맞짱을 뜨듯이 그렇게 간을 하는 것이 이 신하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간쟁을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뭐냐면 범하다라는 이 표현은 범하다라는 것은 금지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데 범하다라는 것은 이 선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범하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임금한테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런데 범하다라는 말은 어느 상황에서 정말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 선을 범하라. 그러면 이제 그 선을 넘어설 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임금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목숨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가만 놔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고라도 나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건 임금을 속이지 말고 범하라. 물기야오 이 범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